자, 여러분, 우리 이어서 봅니다. 문제집 19페이지인데 여러분들, 2번 문제, 1번 문제는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요. 2번 문제인데 별 표시하시고, 요약집 12에서 13페이지 참조입니다. 요약집 12에서 13페이지 참조인데, 요약집을 한번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래도. 원래는 오늘 이렇게 앞부분은 이렇게 쭉쭉 그냥 문제로 이렇게 기초적인 거라 문제를 좀 보고 그냥 지나가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자, 문제집 여러분, 납세무 성립 확정 소멸에 관한 얘기인데, 어디를 보시냐면 일단 10페이지에, 요약집 10페이지부터 봅니다. 징수 방법부터 해가지고 성립 확정 소멸까지 쭉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요약집 10페이지 6번 테마 조세 징수 방법 보세요. 우리가 신고납부 방법이라는 것은 납세무자가 1차적으로 세금 계산해서 계산된 세금을 과세유치에게 신고납부하는데, 신고납부를 불성실하면 가산세가 정되고, 그죠? 신고납부하는 세금, 신고납부 불성실하면 가산세고, 가산세부터는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세금에다가 합해가지고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합니다. 근데 그 고지서에는 납부기한이 있었을 텐데, 납부기한 내 세금을 미납부했다. 어떤 죄를 받는다? 가산금이 정됩니다. 자, 그럴 때 이렇게 원칙적으로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요. 가산세 적용되지만 가산금도 적용될 수 있는 세금,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한 애들 지방세 4가지죠. 대표적으로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 또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 같은 부가세들은 그때그때 달라요. 본세에 따라서 성격, 징수방법, 납세무 성립식이 다 따라갑니다.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신고납부고요. 국세에서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등등, 그리고 종부세도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 있고, 보통징수나 정부과세 방식이요. 자, 과세권자, 세무공무원이 세금 계산해서 납세무자에게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데, 납부기한 내 세금을 미납부했다. 어떤 죄를 받는다? 가산금이요. 자, 근데 이렇게 보통징수하는 지방세 딱 3가지만 알고 있으면 돼요. 일단 더 있지만 재산세, 그리고 그 친구 누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부동산분, 또 재산세 등의 부가세로서 지방교세, 재산세 부가세로 지방교세. 지방교육세 같은 부가세들은 본세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르고요. 국세에서 정부 부가세는 국세 어떤 거?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이것만 딱 알고 있으면 되죠. 종부세, 상속, 증여세, 정부가세고. 농특세 같은 애들은 역시 부가세니까 뭐 본세에 따라서 종농이 종부세 부가세일 때는 정부가세 하고요. 하여튼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정부가세. 나머지 웬만한 애들은 다 신고납부입니다. 3번 특별징수, 국세에서 원천징수요. 지방세에서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조세를 징수시키고 납부하게 하는 방식이죠. 지방소득세는 우리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되는 경우가 있죠. 사업주가 근로소득세 같은 거 원천 징수하면서 모두 함께 지방소득세도 함께 떼잖아요.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우리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특허청에 특허 출원했을 때 특허청장이 등록면허세를 특별징수해서 지자체에 주는 경우가 있어요. 취득세는 특별징수하는 경우가 없는데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특별징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가산세 07번 테마 역시 또 우리가 06번, 07번 다 별표시 우리가 했었습니다. 07번 보니까 가산세,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세법에서 산출한 세액에 가산해서 징수한 금액을 말하는데, 다만 이 가산세, 가산금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위에 신고납부 징수 방법을 보면 뒤에 나온 가산금이 앞에 가산세 어떻게 포함돼요? 그죠? 징수 순서상 가산세에는 가산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거.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에 해당 지방세 또는 국세 세목으로 한다. 이 말은 가산세도 조세에 포함시킨다고 그랬습니다. 가산세 20만 원부터 계산됐다. 과세권자 다시 계산한 세금이 100만 원이면 합해서 120만 원 나라고 고지서를 보내니까 가산세는 지방세, 국세 세목으로 한다. 다만 해당 지방세,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즉 가산세까지 깎아주는 것은 아니다. 세금을 감면해 줄 때. 또 3번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하고요. 11번 테마 세목별 가산세 비교, 취득세 신고납부 불성실하면 가산세 적용되는데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서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 정도입니다. 부정무신고, 부정과소신고 40%고, 납부세액이 40%죠. 일반 무신고 가산세
자, 신고기한 내 부정한 사기다 그런 방법 없이 신고기한 내 신고 제출하지 않았다. 납부세기 20%고. 과소신고,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했는데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분 세액이 10%지. 이거 납부세액이 10% 아니에요. 과소신고분 세액이 10%입니다. 이거.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인데 80만 원만 신고되면 과소신고분세액 20만 원에 10% 2만 원의 가산세 이런 식이에요. 그 다음에 부정과소신고가산세는 부정과소신고분세액의 40%, 이 숫자만 좀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납부불성시가산세는 지방세는 미납부 미달납부한 세액의 최대 몇 프로 한도 내에서 납부불성시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다? 75% 한도 내에서 납부불성시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고, 미납부 미달납부한 세액에다가 납부기한의 다음날 또는 자진 납부일 또는 납세 고질까지 기간에다가 즉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일일 얼마? 0.03% 1만 분의 3로 납부불성가산세 적용되고, 취득세는 중과산세 규정이 있죠. 나중에 또 나오지만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까지 했다 걸렸다 그러면 산출세기 몇 프로? 80% 중과산세. 자, 근데 등록면허세는 일반가산세는 취득세랑 똑같은데 중과산세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 산세 80% 이건 없어요.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되고 어떤 경우에도 가산금만 적용되지 가산세가 적용될 수 없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얘는 가산금만 적용됩니다. 지방교육세가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과했을 때 지방교육세는 신고 납부하는데, 그럴 때 무신고,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부가세들이 본세에서 이미 가산세, 신고불성가산세 부과했는데 또 부가세도 부과하면 너무 가혹하니까, 자, 지방교육세가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과했을 때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고요. 다만 납부불성가산세는 부과되고요. 특정 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신고 납부하죠. 취득세랑 똑같습니다. 신고불성가산세, 납부불성가산세가요. 종부세는 원칙적으로 국세징수법상 가산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왜? 종부세는 정부부가 과세하니까. 좀 깊은 내용 어떤 뭐 이런 거 좀 추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종합부동산세는 보세요. 종부세는 원칙적으로는 정부부가 과세하잖아요. 부가 과세하잖아요. 과세권자 세금 계산해서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정부부가 과세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얘는 요거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내 미납부하면 얘는 가산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자, 가산세 적용되지 않고. 근데 예외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를 만약에 선택해서 거기서 날라온 거 휴통에 버리고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신고납부를 불성실하면 자, 가산세가 적용되는데요. 다만 여러분 보세요. 가산세 적용될 수 있는데 다만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그랬어요. 무신고 가산세는 자, 적용될 여지가 없다. 왜냐면 보세요.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고의서 날라왔는데 내가 휴통에 버리고 신고납부를 선택한다는 것은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해야지만 신고납부가 선택되는 거니까, 아예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는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될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고요. 자, 신고기한 내가 거기서 날라온 거 신고서를 제출했는데 적게 신고했을 때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될 수 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신고납부 선택했을 때는 예외적으로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될 수는 있다. 이런 정도 추가해서 좀 알아두라고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납부, 확정신고납부 불성실했을 때 가산세 적용된다는 거 말씀드렸고, 우리가 양도세에서 지난주에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똑같습니다. 신고행위와 납부행위 구별해서요. 그 다음에 1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08번 테마 역시 가산금도 여러분 우리가 별표시 했었고요. 가산금은 체납세액의 최대 75%까지 적용될 수 있는데, 조세를 납부기한이란 말이 나오죠. 납부기한까지 미납부했다 그러면 고지세액의 가산에서 징수한 금액을 말하는데, 고지세액이 된 납부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체납세액이 몇 프로? 3% 깔아놓고 납기 후 매일을 한 달씩 지날 때마다 자, 중과상금 적용되는데, 중과상금은 납기 후 매일을 경과시마다 몇 프로씩? 1,000분의 10이니까 1.2%, 1,000분의 10, 1.2%씩 중과상금 적용되는데, 끝까지 버티면 몇 개월? 60개월에 한한다. 그래서 1.2 곱하기 60이니까 중과상금은 체납세액의 최대 72%, 일반가상금 3% 합치니까 가상금은 체납세액의 최대 몇 프로까지? 75%까지 적용될 수 있다는 거. 동그라미 2번 체납된 국세 100만 원, 지방세는
30만 원 미만일 때는 중과상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체납한 지방세가 딱 30만 원이면 중과상금을 적용한다 안 한다? 한다. 미만은 적용하지 않으니까 30만 원 이상부터, 국세는 100만 원 이상부터 중과상금 적용하고, 이 경우 같은 납세고리수에 둘 이상의 세목이 병기되어 있을 때는 세목별로 판단한다. 30만 원 미만인지, 자, 재산세하고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이 같은 고리수에 나란히 병기되어 있을 때는 30만 원 미만인지는 따로따로 판단합니다. 합산하지 않고요. 네? 요거. 그 다음에 가산세와 가산금의 비교. 가산세는 신고납부 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과금적 성격으로 부과하는 데 비해서 가산금은 제때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연체적 성격으로 부과하고, 가산세는 조세에 포함하는데 가산금은 조세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자, 별표시 보니까 지방세 중 가산세 없이 가산금만 적용되는 세금 어떤 거? 재산세. 재산세는 보통 징수 방법으로 한 징수세고, 어떤 경우에도 가산금만 적용된다는 거. 그 다음에 국가와 지자체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자, 그래서 당연하죠, 여러분들. 자기들끼리 좀 늦었다고 세금 갖다 가산금 낼 수는 없잖아요. 자, 09번 테마 납세무 성립확정 소멸 별표 3개였고, 먼저 납세무 성립 시기 봅니다. 취득세는 어느 때 납세무 수상적으로 성립하느냐? 과세물건을 뭐 하는 때? 취득하는 때. 뭐 취득하고 60일이 경과하는 때, 이런 식으로 사적 들어가면 틀리다고 그랬죠? 취득하는 때고,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는 때입니다. 전도 아니고 후도 아니고 등기 등록하는 때. 재산세는, 자,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종부세는 납세무 성립식이 똑같습니다. 얘네들 세계세목, 과세 기준일인데 매년 언제다? 6월 1일로 똑같고. 그 다음에 지방소비세는 부가세 꼽사리 껴서 받는 세금이니까 납세무 성립시기도 부가세 꼽사리 끼고, 참고적으로. 주민세 일부도 과세 기준이 납세무 성립하는데 재산세들과 비교해야 돼요. 재산분 주민세는 과세 기준일에 납세무 성립하는데 정확하게는 언제고? 7월 1일. 균등분 주민세는 과세 기준이긴 한데 어느 때? 8월 1일. 재산세 하고 비교합니다. 재산분 주민세의 납세무 성립 시기는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다. O, X예요. X입니다. 재산분 주민세의 납세무 성립 시기는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면 6월 1일이라는 얘기인데 이런 언제요? 7월 1일 비교하고요. 그 다음에 종업원부는 참고적으로 보시고, 소득세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과세하니까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근데 소득 얻은 때, 소득 발생할 때, 소득 지급하는 때, 양도하는 때, 아무리 꼬시고 넘어가면 안 돼요.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근데 단 예정휴ngo 납부하는 소득세는 과세 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그냥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고, 예정휴ngo 납부하는 소득세는 달의 말일. 이렇게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부가세도 법인세도 일정 기간을 단위로 과세하니까 과세가 끝나는 때입니다. 원칙. 상속세 13페이지, 상속 개시되는 때입니다. 상속 등기하는 때 아닙니다. 상속 등기하는 때 아니고 상속 개시되는 때. 피상속인 돌아가시면서. 증여세는 증여에 의해서 재산을 취득하는 때, 증여에 의해서 재산을 취득하는 때입니다. 그 다음에 가산세는 신고납부 불성시했을 때 적용되는 가산세는 가산할 그 지방세나 또는 국세에 납세무 성립하는 때 가산세 납세무 성립합니다. 시험에서 가산세 납세무 성립 시기는 신고 납부 의무를 불성실하는 때, 불이행하는 때 아닙니다. 자, 그 가산할 지방세나 국세 납세무 성립하는 때고, 인지세는 문서에 부과하는 국세인데 문서 작성하는 때, 문서 작성하는 때. 지방교육세나 농특세는 부가세들이니까 그때그때 달라요. 자, 지방교육세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에 납세무 성립하는 때, 지방교육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이면 본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에 납세무 성립하는 때, 농특세 본세에 납세무 성립하는 때, 이렇게 부가세들은 본세에 따라간다는 거예요. 납세무 성립 시기도. 지방소득세는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나 법인세 납세무 성립하는 때, 지방소득세는 부가세 아니고 독립세인데 소득세나 법인세 납세무자가 소득세나 법인세법에서 계산하는 그 소득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약 10분의 1 적용되는 10분의 1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법인세 납세무 성립하는 때,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사업자가 근로소득세 원천 징수하면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할 때는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나 법인세를 원천 징수하는 때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납세무 성립하고요. 수시부가에 의해서 징수하는 국세나 지방세는 절 보셔야죠. 수시부갈 사유가 발생할 때지, 수시부가는 때 아니라고 그랬죠. 수시부갈 사유가 발생하고 30일이 경과하는 때 아니라고 그랬죠. 수시부갈 사유가 발생한 때 요거고. 자, 그 다음에 2번 납세무 확정입니다. 추상적으로 우리가 성립한 납세무는 우리가 기초과정에서 배운 게 뭐 이런 거예요. 납세무는, 우리 세금 납부 의무는
기초과정에서 배운 게 세금 납부할 의무는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납세의무는 성립 확정 소멸의 과정을 거칠 때 성립 확정 소멸의 과정을 거칠 때 납세의무는 추상적으로 성립한다고 그랬잖아요.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또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확정이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확정이 된다. 이거 뒤바뀌면 틀리고. 그럴 때 취득세는 기초과정에 예를 든 게 취득세는 어느 때 납세는 추상적으로 성립하느냐?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때예요. 우리가 매매할 때 흔히 보세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기하는 과정을 거칠 때 잔금 치르면 등기전 안 돼서 잔금 치르면 취득세는 그 잔금 치를 때 취득했다고 보고 그 취득한 사람은 이제 잔금 치름과 동시에 등기전의 표류서로 받으니까 사실상 취득했다고 하고 그 취득한 때 취득자는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생기는데 왜 추상적이라고 하느냐? 아직 세금 계산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취득하는 때 취득세는 납세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납세의무 확정이라는 말을 보면 항상 누가 세금 계산하냐를 떠올려야 되는데 누가 세금 계산하느냐? 누가 세금을 계산하느냐? 취득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원칙적으로 납세무자가 계산해요? 과세권자가 계산해요? 납세무자가. 자, 세금 계산하는데 자기 골방에 틀어박혀서 세금을 계산했다가 고시소유통에 버리고, 뭐 거실 나와서 계산했다가 뭐 버리고 아무도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계산된 세금을 납세무자가 뭐 하는 때? 신고하게 되면 신고하는 때 이제 세금 계산이 됐으니까 구체적으로 납부할 의무가 확정이 된다. 그래서 다음 중 원칙적으로 납세무자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 확정되는 조세가 어떤 거냐 그러면 어떤 애들이에요? 신고 납부하는 애들.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 4가지. 국세,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등등. 종부세도 신고 납부 선택하면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될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신고 납부하는 애들이 신고하는 때. 그 다음에 확정된 납세의무는 신고하는 때 확정이 돼. 확정된 납세의무는 소멸하는데 취득세, 세금 납부하면 납부 등을 통해서 납세의무 소멸한다. 이런 거 배웠잖아요. 자, 재산세. 얘는 어느 때 납세의무 추상적으로 성립하느냐? 과세 기준일. 과세 기준일. 매년 언제입니까? 6월 1일에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으면 그 자가 재산세 납부할 의무가 생기잖아요. 근데 왜 추상적이냐? 아직 세금 계산 안 했으니까. 어느 때 확정이 되느냐? 자, 재산세, 납세의무 확정이라는 말을 보면 누가 세금 계산하냐는 건데 누가 세금 계산해요? 과세권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뭐 하는 때? 과세권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자, 결정하는 때 재산세는 납세의무가 구체로 확정이 됩니다. 세금 계산 되니까요. 결정하는 때. 그래서 다음 원칙적으로 과세권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납세의무 확정되는 지방세는 국세는 물어봅니다. 자, 결정하는 때 납세의무 확정되는 지방세 어떤 겁니까?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 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등등. 물론 자동차세나 주민세도 거기서 날라오지만 그 다음에 자, 과세권자가 결정하는 때 납세의무 확정되는 국세. 그럼 딱 한 가지만 기억하게 되는데 어떤 거? 종합부동산세는 원칙 뭐 결정하는 때 확정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물론 이제, 자,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납세무자가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데, 신고 안 했을 때는 예외적으로 과세권자가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소득세처럼 신고 납부하는 애들 신고하는 때 확정이지만 신고 안 하면 예외적으로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 확정될 수도 있고, 종합부동산세는 원칙 결정하는 때 확정되지만 납세무자가 고유소유통에 버리고 신고 납부 선택하면 과세권자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신고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될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아, 이거 11월 달에 배우는 거예요, 이런 게. 11월 달. 11월 달 내년도 30회 시험 대비하면 이제 11월 달에 이거 성립확정 소멸이 무슨 말이냐, 이거. 자, 그 다음에 납부 등을 통해서 납세의무 소멸하고요. 이거잖아요. 자, 그래서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거, 결정할 때 확정되는 거. 자, 봅니다. 13페이지 요약집 보니까 이번에 납세의무 확정식이에요. 누가 세금 계산하냐는 건데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은 납세무자가 원칙 확정합니다. 과세과 세금을 뭐 하는 때?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데 원칙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거고 이에 해당하는 세금이 중요하죠. 지방세에서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 4가지. 신고 납부하는 애들 등등. 국세에서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등등. 종부세도 신고 납부 선택하면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 확정될 수도 있다. 양가로 2번 보통징수납부 부가세하는 세금은 과세주권자가 과세과 세금을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 확정됩니다. 자, 이에 해당하는 세금이 중요하죠. 재산세, 그리고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뭐 자동차세, 주민세 이런 애들이 결정하는 때 확정되고 국세에서는 어떤 거? 종합부동산세, 원칙 결정하는 때 확정됩니다. 상속증여세도 그렇고요.
자동확정은 참고적으로 아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납세의무가 성립하면서 특별한 절차 없이 신고하거나 결정하는 절차 없이 세액이 확정되는 건데 특별징수는 지방소득세요. 사업주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할 때 소득세 10만 원 그러면 지방소득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10,000원 10분의 1세를 적용되니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인지세 이런 것들이 자동확정 된다고 그랬습니다. 3번 납세의무 소멸 소멸인데 소멸 사유요. 납부 충당, 부가권의 취소죠. 소급해서 쫙 효력 없어지니까 세금 부과 취소하면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 완성 5가지. 14페이지 보면 14페이지 보시니까 자 소멸 사유 아닌 거예요. 법인의 합병 A 법인이 세금 낼 거 있는데 안 내고 죽으면 그대로 끝나는 거 아니죠? 자 A 법인이 세금 낼 거 있는데 만약에 B 법인하고 합병했다고 그래가지고 납세의무가 소멸하면 다 그런 식으로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법인 합병 아니고 부가 철회도 소멸 사유 아니죠? 거기서 보냈는데 도달이 안 되니까 주소 확인해가지고 거기서 다시 보내니까 철회도 아니고 취소가 소멸 사유 철회 아니고 납세일의 사망도 소멸 사유 아니라고 했습니다. 죽었다고 모든 일이 해결되는 거 아니고 부가권의 제척 기간이요. 세금 부과할 수 있는 법정 기간 정해놨어요. 그렇지 않으면 30년 전, 40년 전에 내가 세금 안 낸 게 있다, 덜 낸 게 있다 그러면서 막 국가 자체가 우리한테 세금 내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금 부과할 수 있는 법정 기간 정해놨고 세 번째 줄 보면 제척기간은 기간의 진행 중에 소멸시효와 같은 정지나 중단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률강령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해서 제척기간은 중단과 정지가 없다. 자, 국세 제척기간 어떻게 였습니까? 절 보세요. 어떻게 였어요? 10년, 7년, 5년. 높이로라고 써요. 10년, 7년, 5년. 사기쳤다 몇 년? 10년. 무신고 7년, 기타 5년입니다. 근데 상속증여세나 부담보증여시 양도세는 15년, 15년, 10년, 15년, 15년, 10년, 사기쳤다 15년, 무신고 15년, 기타 10년, 15년, 15년, 10년 이렇게. 지방세 제척기간은 또 어떻게 였어요? 10년, 7년, 5년. 10년, 무신고 7년, 기타 5년입니다. 다만 무신고긴 무신고인데 어떤 사항과 결합해서 무신고예요. 상속이나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인데 신고기한 내 신고서 제출하지 않았다. 그냥 무신고가 아니라 어떤 사항과 결합해서 무신고를 몇 년? 10년. 이런 거 우리 했습니다. 양가로 3번 징수권 소멸시효입니다. 세금을 부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자체가 우리에게 세금 부과하지 않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시효 완성하는데 소멸시효가요. 자, 기간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지방세는 몇 년? 5년. 국세는 얼마? 금액에 따라서 5억 원 미만의 국세는 5년, 5억 원 이상의 국세는 5년부터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국세는 5년부터는. 근데 지방세는 금액이 5억 원 미만이든 이상이든 무조건 몇 년? 5년 소멸시효가요. 그 다음에 15페이지 보니까 시효의 중단과 정지인데요. 소멸시효 중단 사유, 납세고지, 독촉, 납부채고, 교부청구 합류. 세금 내라는 액션이 있으면 시효가 중단합니다. 중단 이런 거라고 했어요. 자, 중단은 예를 들어서 3년의 시효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자, 압류, 독촉, 납부채고, 교부청구처럼 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압류, 독촉, 납부채고, 교부청구 같은 게 있으면 세금 내라는 액션이 있으면 그러면 시효가 이거 중단하고 처음부터 새로이 시효가 진행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단은 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시효가 새로이 진행한다는 게 특징이라고 그랬습니다. 시효가 새로이 진행한다. 이게 특징이고 정지는 그 기간만 정지했다가 이어서 진행합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분납기간, 징수의 기간, 징수의 기간, 그 다음에 사행이 취소의 소송을 제해서 소송이 진행 중인 무슨 기간 동안은 정지했다가 그 기간만 정지했다가 이어서 소멸시효 진행합니다. 2년 더 진행하면 5년 완성 이런 식으로 된다고 그랬잖아요. 정지는 그 기간만 정지했다가 이어서 진행하고 중단은 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시효가 새로 처음부터 진행한다고 그랬죠?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금방 본 거니까 이제 문제 자, 언제 봤지? 이런 표정은 안 하시겠지? 자, 19페이지 문제집 19페이지 2번 문제 별표시 하시고요. 보겠습니다. 요약지 12에서 13페이지 참조고. 다음 각 항목은 납세의무 성립 시기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다. 올바르게 설명한 항목은 몇 개인가? 자, 오르면 O 아니면 X를 외치면서 체크합니다. 부가가치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기간을 단위로 과세하는 거예요.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 사업자의 부가가치에 부과하고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 소득에 부과하고. 그러니까 어느 때입니까?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기간을 단위로 과세하니까.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원칙.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소득세, 소득을 지급받는 때.
안 내고 소득세 어느 때?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랍니까? 그래서 기간을 단위로 과세하는 세금들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 소득이 부과할 것이냐. 그래서 기억리은 틀렸고 디귿번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6월 1일 5인지 X니 빨리빨리 외치세요. 5 맞죠? 리을번 취득세 취득한 때 5 농어촌 특별세 본세인 납세금 성립하는 때 부가세니까 본세를 따라가야죠. 그래서 본세인 납세금 성립하는 때 5 가산세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 및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가산세는 가산할 지방세나 국세에 납세금 성립하는 때지 요 신고 납부 뭐 불이행하는 때 이름 틀리다고 그랬잖아요. 가산할 지방세나 국세에 납세금 성립하는 때입니다. 자 그래서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디귿, 리을, 미음번 3개입니다. 넘어갑니다. 3번 문제 여러분이 충분히 풀 수 있고요. 4번 문제도 별 표시합니다.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막 지문에 깔아놓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공부하는 데는 좋습니다. 4번 문제 별 표시하시고 요약집 12에서 역시 13페이지 참조고 지방세 기본법 및 국세 기본법상 납세무 성립 시기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으로 묶인 것은 몇 개인가? 옳으면 O, 틀리면 X를 빨빨 외칩니다. 지방소득세,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법인세 납세무 성립하는 때. O,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 7월 1일. X입니다. 언제입니까? 6월 1일, 6월 1일. 디귿번 지방소비세, 국세기본법에 따른 부가세 납세무 성립하는 때요. 부가세 꼽살에 끼는 세금이 지방소비세니까 맞죠? 네, 5. 지방교육세,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에 납세무 성립하는 때요. 부가세의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 지방교육세의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 이게 본세라고 그랬잖아요. 표현만 좀 달라. 농특세는 본세에 납세무 성립하는 때, 지방교육세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에 납세무 성립하는 때. 맞습니다. 이게 본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미음번 예정신고하는 소득세는 그 과세 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그냥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는 달의 말일. 맞잖아요. 5.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이 되는 때,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입니다. 사속 들어가면 안 되고. 자, 비읍번 X, 시읍번 등록에 대한 등록면에서의 재산권 등 그 밖의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전도 아니고 등기 등록하는 후도 아니고 전도 아니고 후도 아니고 등기 등록하는 때입니다. 재산세 과세기 6월 1일. 5. 지읍번 수시로 부과해서 징수하는 지방세 수시부과하는 때. X입니다.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할 때지. 예,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할 때지.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니은하고 비읍, 지읍번 틀렸습니다. 넘어갑니다. 22페이지 5번 문제 여러분이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자, 요거 풀어보시고 옛날 기출문제인데 풀어보시고 6번 문제 봅니다. 다음 중 납세무 확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그랬는데요. 1번 납세무 확정이란 이미 성립한 납세무를 사후에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이다. 2번 신고 의무가 있는 조세는 모두 납세무자가 법정 신고기한 내 과세금과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로서 납세무는 확정된다 그랬는데 모두 그랬으니까 항상 모두 이런 거 나오면 의심해 봐야죠. 만뿐 하나요. 의심해 봐야죠. 그런 것처럼. 자, 이게 해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신고 의무가 있는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무자가 과세금과세액을 신고하는 때 납세무 확정돼요. 다만 상속세와 증여세는 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권자가 결정하는 때 납세무 확정된다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우리가 1월, 2월이나 3, 4월 때는 한번 이런 거 배웠을 거예요. 저를 보세요.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상속세나 증여세는요. 상속세나 증여세는 보세요. 상속세나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에 상속세 같으면 6개월 내에 요거 6개월 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상속을 받으면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신고 의무가 있는데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만약에 불성실하면 신고를 불성실하면 가산세도 적용돼요. 자, 그런데 그러면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냐?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최종적인 세액 결정은 신고기한 종료로부터 다시 6개월 요 기간 동안에 최종적인
결정을 누가 하느냐? 요거 정부에서 최종적인 세액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게 세액 결정을 누가 하느냐? 최종적인 세액 결정은 요거 정부에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속 증여세는 정부 부과가 되는 세금이다. 최종적인 세액 결정을 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원칙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최종적인 세액 결정은 정부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러면 사람들이 처음부터 정부 부가세 할 수 없는 게 어떤 분이 돌아가신 사실을 세무당국에서 어떻게 알고 또 나중에 사망신고 됐다고 해도 일단 이분이 돌아가신 분이 남겨놓고 가신 재산 다 조사하고 채무, 갚아야 할 돈 다 조사하고 공무원들이 그거 어떻게 다 조사하고 다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최종적인 세액 결정을 누가 한다? 정부에서 관할 세무서에서 하기 때문에 정부 부가가세하는 조세다. 자, 그래서 그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신고 의무가 있지만 최종적인 세액 결정은 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요 2번 지문 신고 의무가 있는 조세는 모두 신고하는 경우로 납세무 확정 신고로서 확정된다 그러면 틀립니다. 상속증여세가 예외가 있다. 한번 참고적으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요약집 13페이지 3조고 원칙적으로 납세무자 신고에 의해서 납세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로 옳게 연결된 것은 그랬습니다. 재산세, 종부세 얘는 둘 다 뭐예요? 보통징수 정부가세니까 얘는 뭐 결정하는 때 확정되고 원칙. 취득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특정자원분이 신고납부하니까 신고하는 때 확정이지.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은 재산세 친구죠? 그러니까 뭐 보통징수하니까 얘는 뭐 결정하는 때 확정입니다. 그래서 지역자원시설세 때문에 틀렸고. 취득세하고 양도세는 취득세도 신고하는 때 확정되고 양도세도 신고납부하니까 신고하는 때 확정되죠? 근데 얘는 고르면 안 되죠? 이 문제 자체가 원칙적으로 납세무자 신고에 있어 납세무 확정된 지방세를 고르라고 했으니까 뭘 골랐어야 돼? 4번 취득세, 등록면허세. 얘네들은 둘 다 신고납부하니까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지방세입니다. 3번은 양도세 때문에 틀린 거예요. 양도세는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거고 국세니까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는 한번 보겠습니다. 8번 문제는 4번 지문만 한번 볼게요. 보통징수에 관한 설명인데 4번 지문만. 요약집 12페이지 참조고 납세 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과금의 성격 있는 가산세를 부과한다. 여러분, 자,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고 납부기한이란 말이 나와요. 미납부했다. 어떤 죄를 받는다? 가산금이지. 가산세는 신고납부하는 세금, 신고납부 불성시에 대중적인 가산세고 고지서를 통해서 징수할 때 납부기한이란 말이 나오고 미납부했다. 어떤 죄를 받는다? 가산금입니다. 4번 틀렸고요. 넘어갑니다. 9번 문제 별표 시합니다. 9번 문제 별표 시하고 9번 문제 요약집 13페이지하고 18페이지 참조고요. 13에서 18페이지 참조고 봅니다. 다음은 국세 및 지방세 납세무 확정과 납세 절차에 관한 설명이다. 이 종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소득세는 법정 신고기한 내 납세무자가 과중과세액을 신고함으로써 확정되며 신고납부하는 조세이다. 그렇죠? 신고납부. 2번 요약집 18페이지 참조고 취득세를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과세권자가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는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로서 확정되며 신고납부하는 조세에 따르는데 여러분 이따가 이제 기한 후 신고 보겠지만 마지막에 기한 후 신고 납세무자가 신고납부기한 지나서 뒤늦게 기한 후 신고했다고 해서 납세무가 확정되는 건 아니에요. 절 보세요. 신고납부하는 세금은 신고납부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세액 확정 권한이 과세권자한테 넘어가요. 납세무자가 법정 신고기한 지나서 뒤늦게 신고했다고 해서 납세무 확정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요약집 18페이지 기한 후 신고에 나오고 이따가 또 볼게요. 그래서 기한 후 신고한 경우에 신고로서 확정되면 틀렸습니다. 그래서 해설에 보니까 거기 해설에 보세요.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함으로써 확정되는 조세이며 법정 기한 내 신고 납부하는 수이다. 다만 법정 신고 납부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로서 과세권자가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한 경우에도 신고로서 확정되지 아니하고 과세권자가 기한 후 신고일부터 3개월 내에 결정함으로써 이게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기한 후 신고한 경우에는 과세권자가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하고 하여튼 결정에서 확정됩니다. 이따가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3번 지문 봅니다. 9번 문제 계속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과세표준과세액을 결정함으로써 확정되며
그렇죠? 정부가 사니까. 신고 납부하는 조세이다. 그래요? 예? 자, 신고하고 납부하는 조세이다 그랬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네. 증여세는 정부 부가가세하는 조세라고 돼 있어야 되는데, 하도록 하고는 있지만, 최종적인 세액 결정은 요거 결정함으로써 확정이 되고, 신고 납부하는 조세이다. 이거 뒤에 뒷동네가 좀 틀렸네, 이거. 정부 부가가세하는 조세라고 돼 있어야 되는데, 원칙적으로 증여세요. 이거 정부 부가세는 신고하고 납부하는 조세이다. 좀 애매하네 이거. 정부 부가세는 조세입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뒷동네는 좀 틀렸다고 보시고요. 4번 지문 보겠습니다.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납세무자가 가중가세액을 신고함으로써 확정되며 신고 납부하는 수이다. 그래서 신고함으로써 확정되고. 5번 재산세는 의무자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도 과세권자가 가중가세액을 결정함으로써 확정되며 보통 징수하는 수이다. 그렇죠, 여러분? 이런 거. 그래서 조금 증여세가 문제가 있는데 일단 넘어가고요. 그렇게 정부 과세는 주세로 알아두시고요. 결정하는 때 확정되고. 10번 문제 봅니다. 9번 문제는 2번이 확실하게 틀렸다고 보시고요. 2번이 정답이고요. 10번 문제 봅니다. 요약집 13페이지 3조고. 다음은 부동산 관련 조세의 납세무가 원칙적으로 확정되는 시기다. 옳게 연결된 것. 종부세, 해당 종부세 가중가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원칙을 물어봤으니까 맞잖아요. 뭐예요? 결정하는 때 확정됩니다. 원칙 정부가 사니까. 2번 소득세, 해당 소득세 가중가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아니고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뭐 하는 때? 납세무자가 신고하는 때입니다. 납세무자 신고하는 때. 취득세, 가중가세액을 지자체가 결정하는 때. 그래요? 취득세도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납세무자 뭐 하는 때? 신고하는 때. 인지세는요, 자동 확정되는 조세라고 그랬어요. 인지세. 문세부과는 국세인데, 해당 인지세 가중가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결정하는 때 이름 틀려요. 여러분 보세요. 인지세 같은 세금은 자동 확정되는 조세라고 그래가지고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저를 보세요. 만약에 인지세는 문서에 부과하는 국세인데 문서 작성하는 때 납세무 성립하고요. 예를 들어서 문서에 기재금액이 있으면 이게 소유권 이전 문서고 기재금액이 얼마 나와 있으면 법에요. 인지세액은 이미 딱 정해져 있어요. 법에. 이 문서의 기재금액, 문서 종류나 기재금액에 따라 정해져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10,000원이다 그러면 인지세액이 어떤 그 문서의 종류에 따라. 그러면 인지세는 문서 작성하는 때 납세무 성립하면서 세액은 이미 10,000원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신고에 의해서 결정되거나 결정에 의해서 이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문서 작성하는 때 납세무 성립하면서 세액 10,000원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자동 확정되는 조세라고 하고, 인지세나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뭐 신고하는 때 납세무 확정된다, 결정하는 때 확정된다 그러면 틀려요. 참고적으로 한번 보고 갑니다. 얘들. 그래서 인지세는 신고하는 때 결정하는 때 이러면 틀려요. 그래서 거기 해설에 4번 지문 나와 있죠. 인지세는 특별한 절차 없이, 신고하거나 결정하는 절차 없이 납세무 성립하는 때 세액이 자동적으로 확정되는 조세입니다. 5번 재산세, 해당 재산세 과세금과세액을 지자체에 신고하는 때입니까? 아니지. 보통 징수하니까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 확정됩니다. 자, 그러면 11번 문제가 이제 기출문제인데 한번 보세요. 요약집 13페이지 참조고.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하여 납세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를 모두 고른 것은, 취득세는 신고하는 때 결정하는 때예요. 신고하는 때 확정이고, 원칙. 종합부동산세는 원칙 뭐예요?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얘는 뭐예요? 국세입니다. 얘를 고르지 말았어야 되죠? 재산세는 보통 징수하니까 뭐?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지방세고요. 얘 골라야죠? 양도소득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어느 때?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국세입니다. 그래서 정답 3번 디귿번만 골라야 되는데 요 해에 종부세까지 고르는 수강생들이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4번을 정답으로 고른 사람이 많았다고요. 왜 그러냐면 종부세 얘 결정에 의해서 확정되는 뭐예요? 국세인데 얘 고르면 안 되잖아요. 지방세만 고르라고 그랬으니까. 그런 거 주의하시고 넘어갑니다. 12번 여러분이 보시고 26페이지 13번도 여러분이 충분히 볼 수 있는 얘기고요. 종부세에 관한 얘기 여러분 보시고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요약집 10페이지 3조고, 다음은 조세 징수 방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로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취득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그렇죠, 여러분들? 2번, 종부세는 정부과세 방법으로만 징수한다. 원칙은 정부과세인데 예외적으로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도 있잖아요. 틀렸고. 2번 정답. 3번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하는 지방세다. 만자 들어가도 맞죠? 재산세는? 거기서 날라온 거 휴통에 버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재산세. 4번 소득세는 납세무자가 세금을 계산하며 신고하고 납부하는 조세이다. 그죠? 신고 납부하는 세금. 재산세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조세이다.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되고 어떤 경우에도 가산금만 적용되지 가산세가 적용될 수 없다. 맞습니다. 15번 봅니다. 다음은 지방세기본법 및 국세기본법에 의한 경우 부동산 세목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옳으면 O, 틀리면 X요. 지방소득세는 지자체가 독립된 세원에 부과하는 독립세이다. O. 소득세 납세는 성립시키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이다. O. 재산세와 종부세 납세는 성립시키는 과세 기준 유월일이다. O. 그래서 모두 옳습니다. 16번 문제 봅니다. 자, 고개 한번 드시고요. 자, 또 이렇게 어깨도 좀 돌리고 뒤로 좀 돌리고 기지개도 켜면서 여러분. 재산세 고지서 여러분 집에 날라오셨나요? 물론 뭐 전 집 뭐 없어요 아무것도. 자, 그러면 뭐 저 어쩔 수 없지만 그러면 부모님 댁에 가서라도 보셔야죠. 뭐 자, 보면은 그 재산세 고지서 보면은 지난주에 누가 그랬지만 앞면 뒷면 보세요. 그러면 배운 것이 주옥같이 다 나와 있어요. 말이 만약에 앞면 뒷면 재산세 고지서 앞면 뒷면 다 봤는데 모르는 말이 있다? 그러면 곤란해. 지금은 모르는 말이 있으면 지금 곤란해요. 지금 다른 말이 오고 아 이렇게 해서 우리 재산세가 계산되는 거구나. 이걸 딱 보면 뒤에 막 설명이 쫙 나오거든요. 그런 거 다 여러분들이 보고 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슬슬 이제 아는 만큼 보인다고. 그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자,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요약집 12에서 13페이지 3조고 납세무 성립시기 및 확정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1번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납세무 성립하고 그렇죠? 취득하는 때 납세무자가 과세물가세를 지자체에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맞잖아요. 앞동네 뒷동네 다 신고 납부하니까. 2번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할 때 납세무 성립하고 땡 어느 때입니까?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지. 기간 단위 과세하니까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고. 뒷동네 납세무자가 과세물가세를 정부에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신고하는 때 맞잖아요. 앞동네 때문에 틀렸습니다. 3번 종부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무 성립하고 그래요? 아니고 종부세는 어느 때? 과세 기준일. 매년 언제입니까? 6월 1일에 납세무 성립합니다. 뒷동네 원칙적으로 납세무자가 과세물가세를 정부에 신고하는 때 확정됩니까? 아니고 원칙은 뭐? 결정하는 때. 과세권자가 결정하는 때 확정입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신고납부 선택할 때 신고할 때 확정된 거죠. 원칙은 결정하는 때입니다. 앞동네 뒷동네 다 틀렸습니다. 4번 등록에 대한 등록면세는 재산권 등을 등기 등록하는 때 납세무 성립하고 앞동네 맞습니까? 네, 뒷동네 납세무자의 신고가 있더라도 지자체가 과세물가세액을 결정하는 때 확정된다. 신고 있으면 어느 때? 신고하는 때 확정이지. 신고 없을 때 예외적으로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은 신고 없을 때 과세권자 보통징수하니까 신고 없을 때 예외적으로 결정하는 때 확정될 수가 있는 거지. 신고 있더라도 결정하는 때. 틀렸죠? 신고가 있으면 어느 때? 신고하는 때 확정입니다.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뒷동네 틀렸습니다. 5번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에 납세무 성립하고 맞습니까 여러분? 예, 과세기준일. 자, 뒷동네 납세무자가 과세물가세액을 지자체에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재산세는 보통징수하니까 어느 때? 결정하는 때 확정됩니다. 뒷동네 틀렸습니다. 자, 28페이지 문제지. 17번 문제도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17번 문제 다음은 부동산 세법에 대한 내용이다. 이 중 옳은 것은 그렇습니다. 1번의 가산세람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세법에 의해서 산출한 세액의 가산해서 징수한 금액을 말하며 가산금은 이에 포함한다. 가산세는 가산금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자, 틀렸고 뒷동네. 2번 연대납세무자는 주된 납세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금액을 한도로 보충적으로 납부함을 열린다. 이건 뭐냐면 이게 뭐예요?
연대납세무자는 연대납세무자 상호간에 동일한 납세무가 있어요. 이거는 제2차 납세무자가 그런 거지. 제2차 납세무자가 주된 납세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보충적으로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이게 제2차 납세무자가 그렇고, 연대납세무자는 주체가 과세권자가 있는데 갑과 을이 연대납세무자다 그러면 과세권자는 누구에게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갑한테 먼저 청구, 을한테 그 다음 이게 아니라 누구한테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또 과세권자는 갑이 지는 만큼의 납부할 의무는 을도 동일한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 동일한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연대납세무자 상호간에는 동일한 납세의무가 있다. 갑이 지는 만큼의 납부할 의무는 을도 동일하게 납부할 의무가 있다. 뭐 이런 얘기라고 그랬습니다. 기초과정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예전에. 자, 그래서 2번은 제2차 납세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거고, 보충적으로. 3번 봅니다. 가산세라면 국세,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 고지세계 가산해서 징수하는 금액. 이게 뭡니까? 이건 가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맞죠? 가끔씩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게 나오기도 합니다. 가산금에 관한 설명이죠. 가산세는 신고나 불성실세 때 적용되는 거고. 가산금입니다. 4번 원천징수무자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아까 납세자에는 납세의무자와 징수의무자로 나올 때 원천징수무자, 특별징수의무자, 이 징수의무자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징수의 의무만 있는 거지 납세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4번 틀렸고요. 5번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해당 양도세, 과수인가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가 적용된다. 아이고 호망하네. 자, 양도세는 뭐예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어느 때 확정이 돼? 신고하는 때 확정. 맞잖아요, 여러분들. 18번 문제가 27회 기출문제인데요. 요약집 10에서 11페이지 참조고. 기출문제. 지방세 기본법상 가산세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거예요. 1번 무신고 가산세, 사기나 그 밖에 부정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에 단순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세액이 몇 프로요? 20%. 그냥 답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다른 거 안 봐도 되는데 2번 봅니다. 무신고 가산세, 사기나 그 밖에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 부정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세액이 몇 프로입니까, 이거? 40%지. 100분의 40이지. 3번 과소신고가산세, 사기나 그 밖에 부정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에 과소신고분세액의 100분의 20이 아니라 100분의 10입니다. 과소신고분세액의 10%. 4번 과소신고가산세, 사기나 그 밖에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 부정과소신고가산세는 부정과소신고분세액이 몇 프로? 40%가. 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하지 않은 세액의 20%예요? 아니고 1일 얼마? 0.03%. 1만 분의 3 가산됩니다. 1만 분의 3이지. 19번 여러분이 보시고요. 자, 넘어갑니다. 20번 문제 여러분 넘어갑니다. 30페이지 20번 문제 별표시합니다. 20번 문제 별표시 하시고요. 자, 좀 중요한 것들이 또 이제 깊은 것들이 나오네요. 자, 20번 문제 보니까요. 부동산 세법에 대한 가산세 내용이 다 틀린 것은 그렇습니다. 1번에 법정 신고기한까지 과세 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할 산출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분, 가로안에 신고할 산출세액의 미달한 금액의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로 부과한다 그랬습니다. 자, 부정한 그런 말 없이 그냥 신고기한 내 적게 했는데 적게 신고하는 거죠? 과소신고가산세. 지금 뭐가 틀렸어요, 지금? 일단 숫자가 틀렸지만 가로도 보세요. 과소신고분세액에서 가로에 신고할 산출세액에 미달한 금액이 아니라 신고할 납부세액에 미달한 금액입니다. 산출세액과 납부세액은 틀려요. 이게 원래 산출세액이었다가 납부할 세액으로 바뀌었어요. 몇 년 전에. 그래서 신고할 가로안에 납부세액에 미달한 금액, 이게 과소신고분세액이고 요거의 몇 프로? 10%입니다. 100분의 10. 자, 그래서 가로도 틀리고 그 다음에 100분의 10으로 돼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취득세 납세무자가 취득신고하지 않고 매각까지 했다. 산출세액의 중가산세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해서 보통징수로 징수하고요. 3번 취득세 납세무자는 법인이 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의무 불성실했을 때 몇 프로 가산세? 10% 가산세. 이거 법인이 장부 등의 작성, 보존 불성실했을 때. 4번 등록면허세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도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했다. 그러면 신고기한 내 신고하고 납부한 것을 봐가지고 결론, 이 경우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랬잖아요. 이거 신고한 것으로 봐서. 5번 양도세 예정신고 관련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정신고 관련한 무신고 가산세가 다시 부과되지는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배웠습니다.
종합문제였고 21번 문제 봅니다. 요약집 12페이지 참조고요. 다음은 가상금 및 중가상금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옳은 거 그랬습니다. 1번에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해서 100분의 5 비율로 계산한 가상금을 징수한다. 납부기한 하루만 딱 지났어도요. 딱 지났어도 몇 프로 가산세? 100분의 3, 3%. 자, 가상금 적용되고. 2번 중가상금은 체납한 국세가 100만 원, 지방세는 50만 원 미만일 때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요? 아니고 지방세 얼마? 30만 원 미만일 때. 국세는 100만 원. 3번 중가상금을 적용하는 기간은 몇 개월 초과할 수 없다? 60개월 초과할 수 없고. 4번 지방세를 체납한 금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 중가상금이 부과된다. 30만 원 미만은 적용하지 않으니까 30만 원 이상부터 중가상금이 적용됩니다. 4번 맞고요. 5번 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벌과금 형식으로 부과하는 것이 가상금이다. 신고 납부 불성실될 때 벌과금 형식으로 부과하는 게 뭐라고요? 가산세고. 자, 제때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연체 이자적 성격으로 부과하는 게 뭐고? 가산금이고. 자, 벌과금 형식으로 부과하는 게 가산세입니다. 가산세와 가산금, 자,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22번 문제는 요약집 12페이지 참조고요. 12페이지 참조고요. 수업 시간에 물어본 거예요, 제가. 고유자갑은 예전에 고유자갑은 관할 세무서로부터 적법하게 부과된 2010년 귀속소득세에 대한 납세고지서 한 장을 등기우편으로 수령했다. 해당 납세고지서상 고지세액은 1,000만 원이며 납부기한은 2011년 1월 31일이다. 갑이 해당 고지세액 전액을 2018년 12월 30일 납부할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갑으로부터 징수할 가상금 및 중가상금의 합계액은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고지세 기재된 2011년 1월 30일 하루만 딱 지나도 일단 일반가상 3%, 그 다음에 납기 후 매일을 한 달씩 지날 때마다 1.2%씩 중과상금인데 시간이 지금 얼마 지났어요? 5년이 지났어요. 60개월 1년 연투달로 하면 5년인데 이렇게 거기서 바꿔서 5년이 지났다 60개월이 지났으니까 중가상금 최납세액의 최대 몇 프로? 72%. 일반가상 3% 합치니까 가상금은 체납세액이 몇 회? 75%까지 적용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상금과 중가상금 합계액은 체납세액의 75%니까 체납세액 1,000만 원에 75%니까 얼마입니까? 750만 원.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 한 번만 풀어보면 되죠, 이런 건 문제. 23번 문제 요약집 12페이지 참조고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거주자인 강배움 씨가 2018년 10월 31일에 납부한 총 금액은 계산하면 그랬습니다. 재산세인데 고지세액이 50만 원입니다. 그리고 납부기한이 2018년 7월 31일이고요. 실제 납부한 것은 10월 31일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고지세에 기재된 납부기한이 언제냐면 여기를 봅니다. 고지세에 기재된 납부기한이 예를 들어서 지금 7월 31일이라고 돼 있잖아요. 7월 31일 하루만 딱 지나도요. 일단 일반가상금이 적용됩니다. 8월 1일이 되면 하루만 딱 지나도 헐벌떡 뛰어가도 일반가상금 적용됩니다. 그리고 납부기한 지나서 한 달, 8월 31일 납부기한 이제 한 달씩 지날 때마다 중가상금인데 9월 1일이 되면 헐벌떡 뛰어가서 내더라도 중가상금 자 적용됩니다. 중가상금은 일반가상금에 더해지는 가상금인데 중가상금 1.2%씩 적용됩니다. 또 8월 30일에서 이제 한 달, 9월 30일 하루만 딱 지나도 10월 1일이 되면 중가상금 1.2% 적용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9월 30일에서 한 달, 그래서 10월 31일을 넘었으면 또 중가상금 11월 1일이 되면 중가상금 1.2%인데 10월 30일을 납부했다니까 넘었어요, 안 넘었어요? 안 넘었으니까 중가상금은 2개월입니다. 자, 보세요. 일반가상금은 체납세액 100 얼마예요 지금? 100만 원에 얼마입니까? 50만 원이구나. 자, 50만 원에 이거 몇 프로예요? 3%. 자, 깔아놓고 그 다음에 중가상금은 체납세액 50만 원에다가 자, 1.2%씩 자, 미납 월수를 곱합니다. 한 달씩 지날 때마다. 미납 월수가 뭐예요? 2개월. 자, 이렇게 하니까 50만 원에 3%니까 5, 3, 15 얼마입니까? 50만 원에 3% 얼마냐고요? 5, 3, 15, 15,000원. 거기다가 50만 원에 1.2%는 얼마입니까? 에? 50만 원에 1.2%는 얼마냐고요? 6,000원. 거기에 2니까 12,000원. 그죠?
예, 그래가지고 15,000원에다가 그 다음에 12,000원. 자, 합치니까 27,000원 되잖아요. 예, 거기서 토탈 납부할 총 금액은 얼마냐 그랬으니까 527,000원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계산되는 건데 여기 보세요.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가상금은 조세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가산세는 조세에 포함하는데 가상금은 조세에 포함하잖아요. 만약에 가상금을 조세에 포함한다고 그랬으면 50만 원에 3% 요 15,000원 요걸 갖다가 가상금은 조세에 포함한다고 그랬으면 51만 5천 원에다가 1.2% 막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가상금은 조세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중가상금 계산할 때도 50만 원 체납세액에다가 1.2% 곱하기 위나 월수를 곱합니다. 납부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8월 1일 되면 일반 가상금 3%. 그 다음에 납부기한 지나서 한 달 지날 때마다 9월 1일이 되면 1.2%. 그 또 한 달 9월 30일 또 딱 하루만 지나도 10월 1일이 되면 1.2%. 그 다음에 10월 30일 넘었다 그러면 또 11월 1일이 되면 1.5%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체납세액에다가 1.2% 곱하기 미납 월수를 곱해서 중가상금 구한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구조입니다. 한번 해보시고요. 예? 멍하니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 32페이지 문제집 32페이지 24번 문제는 기출문제인데요. 기출문제인데 가산세와 가상금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는데 단 9가지 아니고 요 나와 있는 거 읽어보면 다 제 요약집에서 아까 다 봤던 것들이에요. 자, 요 해에 사람들이 4개가 나왔는데 보기가 4개 나왔는데 박스 안에 4개가 다 옳아요. 이따 보면 이제 우리 요약집에 다 본 건데 4개 다 옳은데 수험생들 중에 4번을 고른 사람들이 또 상당수 있었습니다. 왜냐면 요 해에 왠지 4개가 있잖아요. 딱 읽다 보니까 지금도 4개 읽다 보니까 하나 정도는 왠지 틀린 게 있을 것 같아가지고 다 옳은 것 같은데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막판에 고쳐가지고 4번 고른 사람들 많았는데 다 옳습니다. 다 옳게도 나오고요. 자, 이런 것들. 25번 문제 여러분이 보시고 26번 문제가 이제 기출문제입니다. 작년 기출문제.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힘내시면서 여러분. 요약집 13에서 14페이지 참조고 26번 지방세 입원법상 지자체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또 나오진 않겠지만 소멸 사유에 해당하면 O 아니면 X요. 납부 충당 둘 다 소멸 사유죠. 지방세 징수권 소멸시 완성 소멸 사유죠. 법인의 합병 X.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 만료 O. 납세 의무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된 때 X입니다. 그래서 법인의 합병 그 다음에 부가 철회, 그 다음에 납세의 사망 이런 건 소멸 사유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27번 문제 별 표시합니다. 요약집 14페이지 참조고 14페이지 참조고 지방세 기본법상 납세무자가 법정 신고기한까지 취득세 과세 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부가 제척기간은 이를 불과한 날로부터 몇 년간인가 그랬습니다. 몇 년입니까? 예? 지방세 제척기간 나오면 10년, 7년, 5년에서 사기치면 10년이고 무신고 몇 년? 7년입니다. 기타 5년이고 자 어떤 사항과 결합해서 무신고는 10년인데 이거는 그냥 신고기한 내 신고 제출하지 않은 거잖아요. 법정 신고기한 신고 제출하지 않았다. 몇 년입니까? 7년입니다. 여러분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28번 여러분이 보시면 되죠. 사기쳤다, 국세 사기쳤다 몇 년? 10년 이런 거 여러분이 보시고 29번 문제 별 표시합니다. 29번 문제 보시면 지방세 소멸시효 기간과 5억 원 이상의 국세에 대한 소멸시효 기간으로 각각 옳게 연결된 것은 그랬습니다. 자, 지방세 소멸시효 기간 몇 년입니까? 5년. 5억 원 이상의 국세 소멸시효는 몇 년? 10년. 5억 원 미만은 5년이고 5억 원 이상의 국세 소멸시효는 10년이고 몇 번 정답입니까? 4번입니다. 이런 거 읽으셔야 되고 30번 문제 봅니다. 요약집 14에서 15페이지 참조고 지방세 기본법상 부가권의 제척기간과 징수권 소멸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그랬습니다. 1번 국세부가의 제척기간이란 국세부가권의 법정 존속기간을 말하며 징수권 소멸시효란 지방자치단체가 징수권을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 2번 국세부가의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는 것이므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와 동일하게 진행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있다. 제척기간에는 중단과 정지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해서. 2번 정답입니다. 3번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는 납세고지, 독촉, 납부채고, 교부청구 합력 세금 나라는 액션이 있으면 시효는 어떻게 한다? 중단합니다. 4번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분납기간, 징수기간, 체납소원 유예기간, 연부연납기간 같은 이런 기간 동안에는 정지합니다. 그래서 그 소송이 진행기간, 채권의 대소송 같은 소송이 진행기간에는 진행하지 않는다. 하여튼 정지하고요. 5번 지방세 징수를 목적으로 지자체 권리는 이를 행사할 때로부터 지방세는 몇 년이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하고. 그죠 여러분들? 31번 문제 별표 시합니다. 요약집 14페이지 참조고요. 자, 그럼 지금까지 본 거를 이제 최종적으로 테스트해 봅니다. 다음은 부가권의 제척기간과 징수권 소멸시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으로 묶인 것은 기억번 지방자치단체 징수의 소멸시효는 10년이다. X입니다. 5년. 압류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압류, 독촉, 납부세고, 교부청구, 세금 나라 액션이 있으면 소멸시효는 어떻게 한다? 중단합니다. 5. 디귿번 부담부 증여에 따라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고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증여세와 양도세의 제적 기간은 달리 적용된다. 여러분 상속세, 증여세 아니 여기 제적 기간으로 요약집에 보면 일반적인 국세는 10년, 7년, 5년이잖아요. 제적 기간이. 근데 상속 증여세나 부담부 증여시 양도소득세 같은 소득세는 자 부담부 증여시 소득세는 증여세 규정을 따라가 가지고 똑같이 15년, 15년, 10년입니다. 그러니까 자 부담부 증여에 따라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고 증여자에게 양도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증여세와 양도세의 제척 기간은 어떻게 한다?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5년, 15년, 10년이요. 달리 적용된다. 틀렸습니다. 상속 증여세나 부담부 증여 양도세, 소득세 똑같습니다. 그래서 달리 적용된다가 아니라 15년, 15년, 10년이라니까. 그래서 부담부 증여시 소득세는 증여세 규정을 따라갑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디귿번 X고요. 동일하게 적용되고. 리을번 상속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와 부동산 실명법 규정에 따른 명의 신탁 약정으로 실권리자가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로서 신고기한 내 신고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지방세 제적기간 몇 년이라고요? 예? 몇 년이라고요? 10년. 그냥 10년, 7년, 5년에서 그냥 무신고는 신고기한 신고 제출하지 않았다. 그냥 무신고는 7년. 어떤 사안과 결합해서 무신고 나오면 몇 년? 10년. 그랬잖아요, 아까. 그래서 이거 10년. 맞습니다. 그래서 니은하고 니을번이 옳습니다. 5번이 정답이네요. 32번 문제 별표 시합니다. 작년에 제가 기한후 신고하고 이거 기한후 신고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게 생각했는데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올해 32번 문제 별표 시하시고 요약집 18페이지 참조입니다. 요약집 18페이지 12번 테마 참조인데요. 요약집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약집을 한번 보겠습니다. 18페이지 보세요. 요약집 18페이지 보시니까 요약집 18페이지. 오늘 뭐 시간이 좀 애매하네요. 18페이지 한번 봅니다. 기한후 신고 및 수정 신고 보겠습니다. 기한후 신고 및 수정 신고. 자, 힘내시면서 여러분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한테 막 들었는데 지금 조청은 뭐 시간 지나니까 까먹고 그런 것도 있고 다시 보니까 또 생각나는 것도 있고 그럴 건데 저한테 계속 배웠는데 걱정할 필요 없고 요 문제풀이 과정 끝나면서 이제 비교도 일요일날 비교도에 특강하면서 전체 한번 쭉 주요 내용들을 쫙 한번 훑어보고 하루 동안에 10시부터 한 대여섯 시까지 하면서 점심시간 1시간 있고요. 쭉 이제 하면서 훑어봅니다. 그래서 훑어보고 틀을 잡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남은 기간 동안에 9, 10월 동안에 이제 동영모의사로 엄선된 문제들 이제 쭉 하면서 전 범위로 여름 준비하고 시험 보고 준비하고 시험 보고 이렇게 하고 세 번 마지막 파이널 특강은 베스트 오브 베스트로 해가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엄선한 거로 또 이제 제가 진짜로 이제 저의 모든 게 마지막에 이제 거기 공부 호흡을 맞추고 있다 그러면 마지막에 이제 제가 시험에 나올 것들을 찍어주세요 그러는데 말 그대로 이제 그 시험에 중요한 이제 내용들만 추려서 그거 이제 제가 출제 가능성이 높은 것들을 이렇게 해서 한번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남은 기간에 또 까먹었던 것들 다 그 막판에 전범위를 보면서 다 보완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걱정할 필요 없고요. 제가 다른 어떤 곳에서 어떤 교수님이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서 거기 가서 이제 강의하는 곳이 있거든요. 문제풀이부터. 그래서 같이 강의하는데 2주 거기서 이제 2주 강의했어요. 지난주에 2주 강의했는데 그 어떤 수강생들이 이제 저한테 와서 막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이제 있어요. 이제 막 이렇게 근데 어떤 한 분이 물론 이제 대개는 다 이제 고맙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수강생분이 한 분이 화장실에서 있잖아요.
그 화장실에서 둘이 서서 볼일 보다가 저한테 뭐라고 제가 그분이 막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이제 정년 퇴임해가지고 지금 공부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공부가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세법 같은 경우는 거의 포기하려고 지금 하고 있었는데 교수님 만나가지고 이제 뭔가 희망이 보인다 그러면서 제 손을 꽉 잡더니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교수님 그러더라고요. 화장실에서 제가 자크도 제대로 못 올렸는데 얼떨결에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하여튼 남은 기간 이렇게 이제 기초적인 용어 뭐 대충 이렇게 그런 건 아시죠? 그랬더니 대충 그냥 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막판에 그러면 지금 하면서 충분히 될 수 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조금 그런 분들도 뭐 세법은 걱정할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세법은 계속 마지막까지 들으시면 됩니다. 자, 18페이지 요약집 봅니다. 12번 테마 기한후 신고 및 수송신고도 오늘 잘 보셔야 돼요. 자, 보니까 지방세 기본법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국세기본법에도 그렇고 대상자 봅니다. 기한후 신고는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뒤늦게 이제 신고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가산세 적용되고 과세권자가 세금 계산해서 납세 고지서를 발부할 건데 뒤늦게라도 신고를 해주면 조세 포탈 우려 가능성이 줄어들고 또 일손도 줄어드니까 혜택을 주겠다는 건데 동그라미 2번입니다. 신고 납부 세목 중에서 납부할 세금자 또는 환급받을 세금자 모두 무슨 말이냐면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다 기한후 신고 규정이 적용돼요. 지방세 기본법이나 국세 기본법이나 다 그래요. 수송 신고는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한 자인데 적게 신고한 자가 과소 신고한 자가 뒤늦게 자수해서 광명차는 게 수송신고입니다. 기한후 신고는 신고기한 내 신고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하는 게 기한후 신고고요. 신고기한 언제까지 하느냐? 결정 통지 전까지, 거기서 날라오기 전까지요. 또 수송신고는 경정 통지서 전까지, 날라오기 전까지요. 신고 납부 절차. 기한후 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납부할 세금자는 그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랬는데 동시에 납부 규정이 삭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재작년에 개정된 내용인데 그 전에는 옛날에는 기한후 신고하는 자가 납부할 세금이 있을 때는 기한후 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세금을 납부하여야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재작년부터는 기한후 신고만 해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동시에 납부해야 한다 규정이 삭제됐습니다. 자, 동시에 납부해야 한다 그러면 틀리고요. 가산세부가 기한후 신고는 신고기한 내 신고 제출하지 않은 거니까 무신고 가산세 적용되고 납부불성 가산세 적용됩니다. 수송신고는 신고했는데 적게 신고한 거니까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되고 납부불성 가산세 적용됩니다. 가산세 감면이 중요하죠. 기한후 신고는 자, 신고기한 지나서 1개월 이내에 기한후 신고했다 그러면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 깎아줘요? 50% 깎아줍니다. 원래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세액이 20%인데 거기에 절반 깎아주니까 10%만 적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무신고 가산세 50% 감면해주고 이거 1개월 초과 6개월 내 기한후 신고했다. 작년 추가된 내용인데 이거는 1개월 초과 6개월 내 기한후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 20% 감면해주고 네? 자, 그 다음에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당연히 기한후 신고에 관한 거니까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감면해주지 않습니다. 자, 수송신고, 신고기한 지나서 6개월 내 수송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 요거 50% 감면해주고 6개월 초과 1년 내 수송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 2% 감면해주고 1년 초과 2년 내 수송신고하면 50% 감면해줍니다. 과소신고가산세 10% 감면해줍니다. 10% 50, 20, 10%로 떨어져요. 하여튼 기한후 신고기한 내 지나서 1개월 내 기한후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 50% 감면, 1개월 초과 6개월 내 기한후 신고하면 20% 감면. 자, 그리고 납부불성가산세는 감면해주지 않는다. 꼭 외웁니다. 세액결정, 아까 문제 나왔던 거예요. 기한후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지자체장은 지방세법에 따라 그 기한후 신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그 지방세 과세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즉 납세무자의 기한후 신고는 납세무가 확정되는 효력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세액 확정 효력은 과세권자한테 넘어가기 때문에. 또 손가락 표시 요거 양도세 할 때 우리가 배웠어요. 강조 드렸어요 지난주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 내 무신고, 과소신고 후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거나 수송신고하거나 그랬을 때는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몇 프로 깎아준다? 50% 감면해준다. 자, 이거 반드시 2018년도 개정세법 알아두라고 했습니다. 이런 거라고 그랬죠?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이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있죠?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정신고를 불성실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데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자,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되는데 근데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를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담년도 확정신고를 이행했어요. 자,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러면 틀리다고 그랬죠? 확정신고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는 적용됩니다. 다만 예정신고를 불성실했는데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를 이행하게 되면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이 무신고 그 다음에 과소신고 요 가산세예요. 가산세. 자, 요거 몇 프로 깎아준다? 50%를 감면해 준다는 거. 요거 꼭 여러분들이 알아두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 얘기였고요. 자, 그러면 됐고 문제 몇 문제만 풀고 오늘 일단 마칠게요. 저 총론 그 나머지 부분 이제 뭐 국세지방세 우선권과 권리구제 이런 것들 다음 시간에 살짝 말씀을 드리고 취득세로 다음 주에 넘어가겠습니다. 좀 못 본 거는. 자, 문제집 36페이지 32번, 33번 문제 그리고 이거 풀고 뭐 34번은 기출문제인데 어떤 건지 살짝만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실질적으로는 32번, 33번 이거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자, 봅니다. 32번 문제. 지방세 입원법상 기한후 신고, 수정신고 틀린 거예요. 1번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한하여 기한후 신고할 수 있다. 그렇죠? 신고기한 내 신고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하는 게 기한후 신고고. 2번 기한후 신고는 지자체장이 지방세법에 따라 그 지방세 과수인가 세, 가산세 포함한 금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거기서 나가기 전까지 할 수 있고요. 3번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60일 이내 기한을 신고한 경우에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 가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아유, 답이 아니라고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네. 자,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30일도 아니고 60일도 아니고 1개월 이내 기한을 신고했을 때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 50% 감면이고, 납부불성 가산세는 감면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고요. 1개월 초과 6개월 내 기한을 신고했을 때 무신고 가산세 20% 감면인 거죠. 그래서 여기는 1개월 내 기한을 신고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렇게 돼 있어야죠. 납부불성 가산세도 아니고요. 60일 틀렸고요. 3번 정답. 4번 기한후 신고는 납세물 확정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지자체장은 신고일로부터 3개월 내 과세와 세액을 결정해야 한다. 최종적인 세액 결정은 누가 해요? 지자체장이 합니다. 5번 수동신고는 법정 신고기간까지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하는 게 뭐라고요? 적게 신고했다고 하는 게 수동신고입니다. 33번도 별표십니다. 역시 18페이지 3조고요. 지방세 기한후 신고 및 수동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기한후 신고는 지자체장이 지방세법에 따라 그 지방세, 과분가세, 가산세 포함한 금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그렇죠? 거기서 날라오기 전까지 기한후 신고. 2번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추가 6개월 내 기한후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 100분의 50을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얼마요? 100분의 20% 감면이고요. 2번 정답. 3번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 수정 신고한 경우는 과소신고 가산세 몇 프로? 50% 감면. 4번 납부불성 가산세는 기한후 신고의 경우에도 감면받을 수 없다. 5번 기한후 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납부할 세액 있는 자는 그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동시에 이 말 들어가면 틀리지만 납부해야 한다. 맞잖아요. 34번 문제는 기출문제인데 지방세 기본법상 취득세 납세무 성립 1년제 출자자로서 제2차 납세무를 부담하지 않는 자는, 자, 우리가 출자자의 경우에 제2차 납세무에 관한 거예요. 비상장법인이 세금 내야 되는데 못 내게 되면, 자, 그 비상장법인의 무한 책임 사원이나 특정한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무자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 얘기입니다. 그럴 때 요거 이제 요 해에 자세히 강의 안 했던 내용인데 답을 상당한 센스, 뭐 웬만한 분들은 답을 다 맞췄어요. 공부 조금 센스 있는 분들은. 왜 맞췄냐고요? 자, 보세요. 3번 보세요. 비상장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죠. 과점주주나 뭐 이런 거 나오면 50% 초과하는 주주잖아요. 딱 50%인 주주는 과점주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50%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과점주주가 아니고, 과점주주가 아닌 자는 제2차 납세무자가 되지 않습니다. 3번 정답이고 나머지는 다 무한책임사원이나 어쩌고저쩌고 이런 애들 다 책임을 지는 자입니다. 제2차 납세무자가 됩니다. 됐고요. 35번 문제는 참고적으로 읽어보시는 거고, 39페이지 국세지방세 우선권에 관한 거 별표시 2개인데 요것에 대한 것은 이제 쭉 정신이 온전할 때 쭉 한번 보는 게 낫기 때문에 다음 주에 보는 게 낫겠네요.
다음 주에 이제 취득세 우리가 계획한 대로 쭉 취득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고기를 한번 드시고요. 고기 한번 드시고. 자, 하여튼 뭐 다음 주부터는 이제 또 취득세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니까 오늘 뭐 총론이어서 안 나왔나, 수강생들? 자, 다음 주에 취득세 이제 또 중요한 내용들을 또 봅니다. 취득세하고 양도소득세가 이제 어렵고 재산세 세 문제 나오고 그래서 원래 그거 잘 보셔야 되는 뭐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취득세를 우리가 보도록 하고 다음 주에. 하여튼 다음 주에 우리가 휴강인가요? 다음 주 휴강이에요? 아, 다음 주 휴가구나. 아, 다음 주 휴가니까 그러면은 다음 주에 하여튼 잘 쉬시는데 좀 방학 동안에 좀 쉬긴 쉬는데 그 부족한 과목 있잖아요. 부족한 과목 하나씩 잡아가지고 그때 좀 집중적으로 한 과목을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더워가지고 공부 잘 안 되고 그러면 머릿속에 잘 안 들고 그러고 그럴 때는 공부했던 인강을 빠른 속도로 쭉 이렇게 좀 특정 부분을 찍어서 이렇게 들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거 하나만 잡아가지고 걔만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시간을 보내시고요. 다음 주번에 오시면 하여튼 취득세 우리 본격적으로 해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문제? 보궐 문제? 보궐 문제. 자, 보세요. 50페이지 보시면 취득세부터 50페이지부터 보시면 50페이지요. 자, 봅니다. 50페이지 폈습니까? 2번 문제. 그 다음에 넘어가서 52페이지 6번 문제. 그 다음에 옆에 9번 문제.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요. 10번 문제. 자, 그 다음에 55페이지 13번 문제. 그리고 넘어가서 자, 15번 문제. 그리고 넘어갑니다. 16번 문제가 기출문제긴 한데 뭐 보셔도 되고요. 16번 문제 보시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시냐면 17번 문제. 자, 그리고 넘어갑니다. 23번 문제. 그 다음에 25번 문제. 62페이지 25번 문제. 자, 그 다음에 26번 문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시냐면 28번 문제예요. 28번 문제. 그 다음에 넘어가셔가지고 취득 시기에서는 넘어가셔서 31번 문제. 그 다음에 34번 문제. 그 다음에 36번 문제. 넘어갑니다. 쭉 넘어가셔가지고 72페이지로 오셔가지고요. 72페이지 오셔서 40번 문제. 72페이지. 그 다음에 과세표준에서 41번 문제. 자, 그리고 넘어가서요. 넘어가셔가지고 44번 문제. 그 다음에 넘어가셔가지고 48번 문제. 그 다음에 49번 문제. 51번 문제요. 아니, 근데 취득 시기까지만 하는 건데? 취득 시기까지만 하니까 됐습니다. 됐어. 취득 시기까지만. 취득 시기까지만 하니까.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취득 시기까지만. 자, 그래서 일단 그렇게 보시고 오시고. 자, 고생 많으셨고 우리 좀 늦었는데 하여튼 잘 보내시다가 여름 시원하게 잘 보내시다가 우리 2주 후에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